최근 애플페이가 한국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들 주목하는 거야? 애플페이는 애플의 또 다른 큰 사업 부문으로서 기업의 수익성을 한껏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사업 구조 특성상 고객 유치 기간을 늘려서 애플이 완전히 발을 묶어두고 추가적으로 결제 수수료라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거의 꿈물로 치닫은 시기인 지금으로선 브랜드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페이는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오프라인 시장은 대부분 마그네틱 보안 전송인 MST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제 디바이스를 NFC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이를 모두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애플페이 도입에 따라 결제 시스템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시장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데 당연히 좋은 기회죠.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 기업들은 고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겠죠. 많은 금융기업과 카드회사는 앞으로 애플페이의 행보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고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많은 이벤트와 카드 기술 연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어떤 개이득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지 기대가 되는구만.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라는 기존의 대기업과 1년 동안 독점 계약을 맺었으니 현대카드는 거대 돈줄을 등에 업고 아주 빠른 속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리수를 써서라도 죽도록 뛰겠죠. 이래서 시장에는 항상 위협을 내뿜는 매개와 같은 존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인물에 맑은 물이 흐르는 물길이 생기게 되면 급진적인 발전이 있고 고여있던 기업들은 기존의 소비자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최근에 많은 카드사와 은행들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것 또한 선제적인 대응 방식의 일환이라고 느껴집니다. 현실적인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애플페이의 한국 진출 어려움을 기사들이 쏟아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생각해야 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애플의 시장 영향력은 현재 절대의 갑의 위치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애플페이보다 을의 위치는 대한민국 결제 시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애플페이의 사용을 원하는 심리가 커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결제 시스템은 싫어도 변화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자동차가 생기고 이동수단의 편리성이 확대되면서 도로 사업과 더불어 음식 시장 및 문화 자체가 크게 변화했어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시장은 언제나 변화하고 어려움은 잠시일 뿐입니다. 맞아. 난 변화의 세월들을 온몸으로 겪고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은 문제로 다뤄지지 않을 만큼 빠르게 시장의 수요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애플페이가 마스터카드를 꺾고 글로벌 결제 거래량 2위에 올랐죠. 글로벌 결제 거래량 점유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수수료로 인한 마진 수익이 앞으로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경제시장의 호황기 때는 더 큰 이익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카드 사용률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애플페이가 정식으로 도입되고 난 후 시간이 지나서 사용자 수가 높아지게 되었을 때 애플페이 사업 부문에서의 성장률은 앞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애플페이 사업만 잘 될까요? 현재 현대카드에선 애플과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애플 핸드폰 구매 지원금도 주겠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애플페이의 사용이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고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면 브랜드 파워가 더욱 강해지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 아이폰과 맥북 등과 같은 또 다른 사업 부문들의 파생되는 이익 성장성을 노릴 수 있게 될 것이고 큰 소비시장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애플은 정말 똑똑한 기업입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는 걸로도 모자라 착각에 빠지게까지 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죠. 이처럼 애플은 우리가 자신들의 브랜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사업 부문의 높은 성장률로도 증시에 관심을 받고 기관들의 매수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애플의 사업 부문별 실적에 함께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애플은 기존에도 증시에 큰 관심을 받던 기업이다 보니 해당 사업 부문들의 성장성에 따라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겠죠. 갤럭시는 전화녹음이랑 삼성페이 원툴인데 이거 어떡하냐 좆된 거냐. 그러한 원인을 가지고 억지로 삼성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현대카드의 아이폰 기기 구매 지원금과 같은 프로모션을 통해 많이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점유율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애플의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으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인을 통해서 애플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이,
난 당연히 애플 풀매수하려고 했는데. 애플의 최근 실적이 소비 심리 악화로 인해 크게 좋은 모습을 띠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실적 쇼크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질 것 같다는 기사를 무수히 쏟아내고 있는 시장처럼 모든 시장의 요소들이 하루하루 급격하게 변화하죠. 이렇게 국가 간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개별 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맞아, 나도 나스닥 평생 오를 줄만 알았는데 완전 박았다 지금. 에헤이, 공부하지 않고 상승장대의 영광에 빠져 무지성 매수한 잘못이니 고통을 달게 받으셔야 해요. 중국과 미국은 현재 중간선거와 3연임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정치적 이미지를 위한 모양새를 띠고 있을 뿐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더 이상의 패권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애플의 중국 공장 봉쇄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감은 일시적인 악재일 뿐 소비자들의 심리와 수요에 대한 본질적인 악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이 진행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 기회로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애플은 현금 흐름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애플은 현재보다 더욱 컸던 경기 침체에서 버텨낸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큰 악재가 올 것처럼 언론과 사람들은 떠들어댔고 현재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게 아니다. 급급한 투자는 무조건 패를 불러옵니다. 앞으로 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이 지속될 수 있으니 당장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급급한 마음에 무작정 투자하지 마시고 천천히 스스로 기업에 대한 분석도 해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을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나 알고 투자하셔야 해요. 평생 가는 무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평생 가는 상승이라는 것도 없고요. 인간에게 수명이 있듯이 지금까지 시장에 존재했던 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었고 애플 또한 언제 어떻게 큰 위험을 겪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투자 의견과 시나리오를 통해서 자신의 선택에 무게감을 두고 왜 내가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깊게 생각하고 거시경제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개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